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띄우시고 얘가 이미지가 좀 웹에 올리다 보니까 작아요. 얘를 일단 크게 변형을 시킬게요. 자, 이 캔버스를 잡고 끌어서 밑으로 이렇게 분할시키면 이렇게 따로 레이어 창을 아니 캔버스 창을 빼면 여기서 이름바에다 우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자, 어떻게 조절하시느냐, 여기 픽셀을 보시면 지금 740에 359인데 너무 작아요. 제가 뭔가 이미지 작업하실 때 1000단위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상도도 72로 지금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상도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72를 우리는 고해상도 300으로. 자, 올리면 위에가 자동으로 3000단위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다시 이미지 처음에 여시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캔버스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이미지 열었는데, 그러면 캔버스를 따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창 모드로 변형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름바 있던 곳 있죠. 여기 이름바 여기다 대고 우클릭해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리사이즈 할 수 있게 나와요. 그죠? 여기서 레졸루션 해상도 우리 300으로 고해상도로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자, 72짜리를 300으로 올리면 이미지가 3083으로 이 위에 것도 같이 재조정되거든요. 이 상태로 오케이. 자, 눌러보시면 이미지가 거대해지죠. 자, 여기서 레이어 일단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즈 하신 후에 레이어 추가까지. 그러고 나서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바탕화면에 일단 PSD로 저장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계속 저장할 거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보세요.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셔서 이게 붙어 있으면 여기 이름바에다 대고 해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패널을 독립시켜서 이렇게 독립 패널 상태로 하셔야 아까 같은 이미지 리사이즈 패널이 뜨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면 여기에 전구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샘플로 또 거기다 넣어놨어요. 전구. 자, 전구를 가져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전구를 일단 다운 받으시고 그 전구를 열어주죠. 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 친구를 가져올 건데 여기 그림자는 이건 필요 없어요. 만들어낼 거거든요. 이 전구 알맹이랑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따야겠죠, 눕기를.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 뭐 선택 툴로 따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일단 따보세요. 얘를 편한 방식으로 흰 배경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인버스해서 그럼 얘가 그림자까지 이렇게 따지죠.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온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림자를 지워버리려고요. 그래서 여기만 지우면 전구를 딸 수 있겠죠. 얘는 저는 올가미로 마저 나머지 이 부분만 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왔어요. 어잉?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땄습니다. 배경에다가 전구 R만 남은 상태로, 그죠? 그림자를 없애버렸어요. 어떤 방식이든 하셔도 돼요.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근데 이후 결과물을 조금 퀄리티 좋게 하려면 눕기를 좀 신경 써서 따야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야.
그 예제에 들어가 보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독립시켜서 창 모드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름바에다 대고 우클릭 하시면 이미지 사이즈 요거 리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이 명령 요게 떠요. 이미지 사이즈 요거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얘가 지금 740에 359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여기서 해상도 72짜리를 요거를 300으로 올리면 위에 그 픽셀 단위도 리사이즈 되면서 이렇게 커져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저장을 PSD로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컨트롤 T로 사이즈 조절해서 좀 크죠 얘가. 그러니까 좀 크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가운데다가 얘가 이렇게 들려있지 않겠죠? 얘가 컨트롤 T에서 회전시켜서 살짝 이렇게 여기에 딱 닿은 것처럼 치면에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쪽은 투명한데 여긴 또 불투명하고 여긴 심지어 색도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흑백 그림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분리할 거예요. 레이어를 다르게 아예 분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전구 가져오신 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어디까지 하실지 투명하게 처리할 부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에 이 원 요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그죠? 여기는 불투명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J 하면 여기만 이렇게 남죠. 꼭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서는 이 전구 원래 있던 레이어에서는 이 꼭지 부분을 반대로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선택하는 건 컨트롤 누른 채 레이어 얘를 눌러주면 아까 꼭지 딴 애만 딱 선택되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 레이어에선 지워주면 자 어떻게 되느냐, 얘에서는 없고 여기 이렇게 분리됐죠. 두 개 서로. 근데 둘 다 키면 마치 하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리를 먼저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이 전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여기서 지우기 전에 여기서 가까이서 볼게요. 얘를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이 선택 영역 밖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안티얼라이싱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편의를 위해서 여기 일단 지워볼게요. 얘를 지우면 여기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남아요. 이쪽 요 경계선이. 그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만약에 제가 남겨놓고 이후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뭐 효과 될 때마다 얘가 엄청 걸리적거려요. 이 짜투리들이 여기 지금 미세하게 남은 애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주시기 난 다음에 선택 툴로 여기를 좀 충분히 여분 있게 한 번 더 잡으셔서 이렇게 델리트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짜투리까지 지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깔끔하게 얘가 이 꼭지 부분이랑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잔 그런 상도 안 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애가 실버가 아니라 이 사막에 금속 재질 있다고 치시면 빛이 반사돼서 저 금속에 비치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아니라 이런 사막 빛깔이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죠? 요 영역 뒤에 꼬다리 우리 아까 했던 영역 있죠? 걔만큼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칠하고 싶은 색, 뭐 사막에서 추출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색들을 추출해서 부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색으로 지금 이 영역이 꽉 찼잖아요. 우리 여기서 속성 변경해가지고 색깔 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위에 있는 레이어의 속성들을 변경해가면서 어떤 게 어울릴지 해보는 거예요. 저는 뭐 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색상 한번 넣어보세요. 꼭지 부분에다가 제 거 레이어 순서를 보시면 요거 꼭지 있고 칼라 준 레이어 있고, 그죠? 그 칼라 준 레이어는 더 크게 한데, 칼라 준 레이어는 여기 바로 위에서 속성을 변경해서 밑에가 투영되도록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 형태로. 왜 넣지 않았어? 너 오랜만에 와서 네. 휴지 아니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넣고 싶은 색을 일단 그 레이어에다 넣으세요. 네. 저는 사막에서 추출했어요. 그다음에 색채를 넣고 거기 노말로 된 색상 있잖아요. 거기 변경해서 색깔을 그러면 보이면서 색깔 맞춰서 넣어야 지금 마음에 드는 걸로 해요. 너무 진하거나 하시면 어떠실지 좀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 전구 쪽에 색깔까지 이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요 R쪽 이쪽 만들어 봅시다. 일단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얘를 투명하게 바꿀게요. 자, 전구 레이어 요거 R 레이어 가서 투명하게 바꾸는 게 뭐였냐면 흰색을 투명하게 바꾸는 옵션 멀티플라이 속성 멀티플라이. 그럼 요런 느낌으로 바뀌죠. 됐죠? 이렇게.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 뭔가 전구에 이런 글씨 같은 거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지 같은 건 내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얘네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지우개 고르셔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뿌연 거 있죠. 에어브러쉬 계열 이런 애들로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개가 너무 세면 한 번에 훅 지워지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퍼시티를 좀 낮춰서 한 50% 정도 40% 정도 이 정도로 낮추신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한 이 정도 잡으셔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듯이 지워주시면, 자, 브러쉬로 했네요. 지우개로 에어브러쉬로 해서 브러쉬 좀 낮추시고 지우개를 톡톡 이렇게 지워주시면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지워낼 수가 있죠. 글씨 같은 거는 별 남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이 필라멘트도 이렇게 좀 지워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리가 넘어가면서 어두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너무 많이 지워버리면 얘가 유리가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판판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외곽 라인은 가능한 손대시지 마시고 이 가운데 중심 쪽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빈 유리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다른 얘기는 선택돼 있네 이거랑 왜 거짓말처럼 있잖아. 선택을 지금 컨트롤 D 선택을 숨겨놓고 사는데 이거 안 돼요. 이 사람이 되게 당당하게 선택 안 했는데요. 되게 당당하게 와 숨겨놓고 와. 자 이렇게 하시고 요 밑에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여기 밑에 쪽에. 왜냐면 요 물체가 생기는 그림자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생성하시고 이렇게 빈 레이어 그림자 만드는 거 우리 했었죠. 자 여기 원형 선택 툴로 그림자가 들어갈 모양을 대략 잡아줘요. 이렇게 여기다 넣을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넣고 그림자 회색 계열로 색을 채워줍니다. 회색 계열 고르신 다음에 Alt 델리트. 그럼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다가 빈 레이어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형 선택 툴로 타원 형태로 선택하신 다음에 Alt 델리트로 회색을 부어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림자가 지금 요 선택 툴로 하다 보니까 얘는 각도 값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타원이 살짝 기울어져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타원을 컨트롤 T로 살짝 모양을 이렇게 기울일게요. 이렇게 기울어져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밑에 있는 이 표면이 투영돼야 되거든요. 이 사막 표면이. 그러면 속성을 얘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로 변경.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사막 디테일이 보이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외곽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좀 뿌얘져야 되잖아요. 자 그 아이는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 이거 자 주시면 어떻게 돼요? 프리뷰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수치값을 먹일 수 있었죠. 이렇게 먹이면 이런 느낌이 되죠. 너무 애매하게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오신 분은 일단 앉으시고 컴퓨터 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카페에다가 PSD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까지 한번 일단 넣어보세요.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속성은 멀티플라이로 하시고 회색으로 주신 다음에 가우시안을 넣어준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마음에 들어? 그럼 됐어. 지우개로 지금 멀티플라이. 원래 수업 듣던 분이 아니죠? 네. 그죠? 그러면 카페를 가입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그림자를 내가 지금은 그냥 원형으로 넣었지만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이쪽은 폭이 좁고 이쪽은 넓기 때문에 그림자 모양을 조금 여기와 비슷하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 원래는 이 쉐입을 그대로 따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이 전체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이 커져요. 그래서 그림자 모양을 살짝 변형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여기 툴 중에 손가락 툴 있어요. 이거 스머지 툴, 여기 손가락 툴, 여기 그라데이션 발음이 돼 있거든요. 누르고 계시면 스머지라고 손가락 있어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작게 하면 엄청 짜잘짜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한 요 정도, 여기 한 2칸 정도 되게, 여기 그죠? 2칸 정도 되는 요 사이즈로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씩 밀어서 모양을 변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당기고 싶은데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밀고 싶은데 밀어서 그림자 모양을 좀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사막에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 튀어나온 데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좀 작게 줄여서 그림자 있는 부분 더 깊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도 뭐 내 편에 의해서 조금 더 보강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보이게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그림자 자체도 지금 얘가 단색이잖아요. 그림자가. 근데 원래는 요 그림자가 물체와 가까운 부분이 진하고 요 멀어지는 부분이 연해져야 되는데 일관적이잖아요. 그럼 요 가까운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거, 우리 툴 중에 번툴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번툴. 자, 얘로 그림자 레이어에서 또 이쪽 가까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비벼주면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이런 색감을 줄 수 있어요. 가까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반대로 조금 더 밝게도 할 수 있죠. 우리 그때 닷지 있었잖아요. 닷지. 닷지를 통해서 이쪽 만약에 밝게 하고 싶은 쪽을 조금 비벼주면 또 이렇게 밝아지기도 합니다. 먼 쪽은.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가까운 쪽은 번툴을 비비고, 먼 쪽은 닷지로 해서 그림자의 디테일을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전구 안에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예제 가보시면 바다 사진 있어요. 맨 밑에 바다 사진. 자, 걔를 받으시고 일단 바로 넣기 전에 전구에다가 어떤 식으로 물을 넣을지 가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전구에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여기 맨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원형 툴로 이렇게 전구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실 거예요. 저는 이만큼 넣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원형 툴 어떻게 했냐면 약간 요 정도 여백 있게 작게 만들었어요. 전구보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물이 채워지더라도 이 전구 자체의 물리적 두께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전구보다 살짝 작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전구 자체의 두께감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본인이 편한 그냥 구분하기 쉬운 색으로 얘를 일단 채워줄게요.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했다고 칩시다. 채워줬어요. 여기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수면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반절 정도는 이렇게 수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채워준 이 도형을 복제해요. 컨트롤 J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 레이어 보시면 2개 됐죠. 같은 자리에. 거기서 얘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얘. 자, 컨트롤 눌러서 색 채우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휴앤 세츄레이션으로 라이트니스를 올리셔도 됩니다. 얘를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두운 도형 하나랑 밝은 도형 하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이 됐어요. 자, 얘는 표면이라면 모양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컨트롤 T로 이렇게 찌부러뜨리면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한 수면 높이를 어느 정도 할지 저는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 이게 물 안쪽 여기가 수면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는 뭐냐? 빈 공간이 되겠죠 이제. 그죠? 전구가 그대로 보여야 되는 공간. 자, 이때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이 이 구의 여기 일부분이랑 딱 닿아야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웬만하면 가능한 여기다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웬만하면 가능한 여기 맞춰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거의 딱 맞닿은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순서는 맨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 자, 얘를 오퍼시티 좀 낮춰서 여기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드신 다음에 오퍼시티 이렇게 뒤에가 잘 보이게 그 다음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이쁠지. 얘가 사이즈도 조절해 보시고 위치도 조절해 보시고 하시면서 한 요 정도 들어가야 좋을까? 막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물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까? 바위가 수면 위로 보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계산하셔서 위치를 일단 선정을 하세요.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까? 저는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에를 어떻게 달리냐고요? 위에를 달리고 싶은 만큼 영역을 잡으면 되죠. 골반위로 골반위 네. 자,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시면 우리 이제 자를 수 있죠. 이 모양대로.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오퍼시티 이제 다 올리고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고 우리 아까 이 영역 있잖아요. 요거 얘를 선택해요. 다시 컨트롤 눌러서 그 다음에 요 바다에다가 여기다 레이어를 대고 컨트롤 J 하면 잘리면서 레이어로 붙어버리죠. 컨트롤 J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요 아까 그 선택한 영역만큼 붙은 거예요. 그럼 얘를 꺼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델리트로 지우셔도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결론 본인이 그냥 편한 거 어떤 방식이든 하셔도 되니까 본인이 편한 걸로 다시 여기서 컨트롤 눌러서 영역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여기 바다 쪽 가서 컨트롤 J로 그 영역만큼 복제, 그러고 원래 있었던 애는 버려버리면 이렇게 딱 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림자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다 레이어를 놓으시고 원형 선택.
채워주시면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윗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사진은 동그란 사진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면에 있던 바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애들 동그래지면 이 전구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점점 이렇게 사이드로 가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효과 주면 되겠죠? 효과 한번 줘볼까요? FX. 자, 어두워진다. 안쪽으로 어두워진다. 뭐가 있을까요? 이너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어두워지는 이너 섀도우. 자, 줘볼게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 끄시고 여기 체크박스 되어 있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왜냐면 일관되게 줄 거 아니니까. 자, 얘를 끄시고 각도를 위에서 빛이 오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90도 정도, 혹은 저는 살짝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살짝 100도, 90도에서 100도 이 정도 살짝 옆으로 비껴난 이런 각도로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일단 사이즈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면 사이드가 이렇게 어두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죠? 또 초크 값도 올려보면 이렇게 좀 더 진해지죠. 그죠? 디스텐스는 저는 거의 안 줬어요. 1, 0 이 정도 이렇게 주고, 요 색깔도 블랙으로 하지 말고 여기 그림자 색깔 블랙 있잖아요. 이거 말고 약간 푸른 계통의 남색 계열로 이렇게 약간 푸른색을 머금은 색으로, 왜냐면 물이니까, 그죠? 검은색보다는 약간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해주시고, 적당량 본인 거에 맞게 이렇게 적당량 올려서 지금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가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안쪽 바닥은 일단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 수면 위를 해야 되는데 수면은 좀 심심하니까 섬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섬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예제 가보시면 그 섬 사진을 받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예제를 좀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거기 있는 예제 외에 뭐 섬을 구글에서 찾아서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섬 사진을 가져오셨으면, 자, 얘를 이 위에는 좀 넉넉하게 여기 위에는 딱 깔끔하게 따시고요. 이쪽 하늘까지 깔끔하게 잘 따시고, 요 밑에 바다 쪽 있죠. 여기는 좀 넉넉하게 따셔도 돼요. 왜냐면 이 바다 이 표면을 그대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편하신 대로 일단 눕기를 따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은 본인이 편한 툴로 아무거나 따세요. 그래서 위에는 좀 깔끔하게 이 모양대로 잘 따시고, 이렇게 잘 따고 밑에는 이렇게 살짝 여유롭게 이렇게 따셔도 돼요.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소스를.
자, 이렇게 해서 손까지 한번 따보시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따갖고 오셨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일단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사이즈를 오퍼시티를 좀 낮춰서 나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놔야겠다. 이 정도 선을 이 정도 놔야지. 이렇게 저는 놓을게요. 이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퍼시티 다시 올리고. 자, 얘가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가 중간에 여기서 또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죠? 이쪽도 그렇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죠? 그러면 브러쉬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브러쉬로 그려볼게요. 브러쉬로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단색이고.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떤 툴이 있었냐면 여기 요거 반창고가 있었어요. 이거 힐링 브러쉬 요거 스포이드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코 막 합성하고 했을 때 한 거거든요. 자, 얘로 카피하고 싶은 부분 Alt 누른 채 타겟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면 저 모양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로 한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네? 수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 끊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수면 물결 있는 쪽 Alt 누른 채 타겟 잡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죠?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끝단은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게 돼도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좀 이따 에어브러쉬로 살짝 지울 거라서 끝단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이렇게. 아까는 또 끊어졌었는데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팟 힐링으로 아니 스팟이 아니죠. 그냥 힐링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이 끝단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좀 없어지게 이렇게 좀 합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복원해냈죠. 쓰실 때 먼저 타겟이 되는 부분을 Alt 누른지 클릭하셔서 카피할 영역 그쪽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Alt 먼저 눌러서 타겟팅 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들로 마저 비벼서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찬 모양이 있어요. 스포이트 바르게.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하다 보면 전체적인 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전체적인 뷰를 같이 보면서 동시 작업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창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어레인지 가신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뉴 윈도우 4 해가지고 요 메뉴가 하나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클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전체가 보이는 비율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실제 작업할 영역으로 이렇게 비율을 크게 당겨서 놓으시면 전체적인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서 디테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정을 가하면 여기도 바로바로 보입니다. 얘가 원하시는 비율로. 이 비슷한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긴 한데, 패널이 있긴 한데 그걸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요걸 더 선호해서, 왜냐면 내비게이션은 압축할 때 그 픽셀이 엄청 깨져 보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걸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기 끝단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할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지우개, 자, 지우개 선택하시고 지우개에서 에어브러쉬 계열 있죠. 이렇게 뿌연 거 얘로 선택을 하셔서 오퍼시티를 한 30-40%대로 많이 낮추시고 이렇게 세팅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우개, 에어브러쉬, 오퍼시티는 한 30%대로 낮춰서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너무 크면 다 뭉개지니까 한 요정도, 물고기 한 마리 정도로 저는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살짝씩 지워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할게요. 이쪽도 이렇게 하고, 수면 위로만 파도가 보여야 되니까 얘가 수면 위에서만 파도가 있게 해야겠죠. 밑에는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 길게 땄어요. 여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수면 위로만 보이게 이렇게. 여기 전체 뷰로도 보이죠 지금? 이쪽 이런 식으로 살짝씩 지워가면서 어울리게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수면까지만 하셔야 돼요. 파도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상하잖아요. 저기 쪽에서 지갑을 꺾이는데 파도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수면 위에까지. 네, 있죠. 셀렉트 메뉴가 있고요. 셀렉트. 그래서 모디파이 수정. 그다음에 줄이는 건 컨트랙트고, 확장하는 건 익스팬드. 그래서 1번 1픽셀 확장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결 저 표면이랑 실제 우리가 가져온 소스랑 물결 밑에 쪽이랑 요 색조를 좀 맞춰야 돼요. 저는 그나마 하늘색으로 해서 지금 좀 비슷하게 맞아 보이지만 여기 막 노란색 하시고 빨간색 하시고 이런 분들 있죠. 일단 이 도형 요 아이의 색깔을
요거 요 색깔을 비슷한 톤으로 일단 맞추세요. 여기에서 추출하셔도 되겠죠. 근데 얘는 안쪽이고 여기는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레이어를 이렇게 톤을 좀 맞추시고, 얘도 지금 너무 어둡죠. 뭐 섬의 그림자라고 쳐도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이 레이어, 섬 방금 정리한 거 있죠? 얘를 레이어를 좀 밝게 바꿀게요. 자, 그럼 어디서 하느냐? 레이어 이거 섬 선택하시고,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자, 요것도 있고요. 컬러 밸런스도 있어요. 휴 앤 세츄레이션은 명도, 채도, 색감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컬러 밸런스는 말 그대로 컬러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편하신 걸로 하세요. 저는 뭐 휴 앤 세츄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니스 값도 올려보고, 이렇게 세츄레이션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초록색 계열로 조금 바꿨더니 조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톤을 맞추는 것까지 일단 해보세요. 오퍼시티를 100으로 하실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퍼시티를 낮춰서 살짝씩. 그리고 브러쉬도 어느 정도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막 칼같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브러쉬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섬까지 만약에 내가 넣었다 하시면 이쪽 섬 쪽의 데코를 좀, 이거 표면을 좀 마저 정리해야 되죠. 지금 표면이 너무 단색이잖아요. 얘가 지금 요 가져온 샘플상 요쪽이 지금 되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사이드로 가면서 어두워지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효과를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표면도 이쪽이 밝고 이쪽으로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그죠?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라데이션 툴 한번 써볼까요? 자, 요 레이어, 여기 수면 레이어 가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원작이 혹시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선택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 잡혔죠. 지금 여기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빈 레이어를 추가, 그죠? 요 표면을 지금 선택 레이어 잡으시고 빈 레이어 하나 추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이쪽 거 한번 써볼게요. 툴에 있는 거 요거 그라데이션. 자, 요걸로 세팅 해야겠죠. 색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투톤으로 해서 밝은 부분은 저는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요거보다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잡고, 어두워지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어두운 색깔 요 정도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밝고 어두워지는 거 대신에 저는 요쪽이랑 요쪽 색을 추출한 거예요. 지금 여기 표면에 있는 요 두 가지 색, 요쪽 거랑 요쪽 색, 이렇게 해서 투톤을 만드시고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었더니 너무 이게 뭐랄까, 너무 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 말고 요 동그란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본 있으니까 뭐 계속 해도 되죠. 요거 동그란 거 두 번째 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으니까 좀 괜찮네요. 동그라미 형태로 해서 얘를 살짝 이렇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이 정도가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하이라이트와 맞물려서 밝고 사이드로 가면서 어두워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단조롭지 않게 빛을 조금 더 다르게 잡아보세요.
요거 뭐예요? 뭐 올라가셨어요? 어디에 이건 올라가는 거 없어요? 거기서 지금 뭔가 있습니다. 요거 있나요? 아, 얘도 올라가는 거 없어요. 약간 여기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가면 이게 뭔가 밝은색 칠하신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혹시? 지워볼게요. 지워지는데? 누가 뭐 칠하신 건데 지금? 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었으면 지금 요 원작 요 얘를 보면 원래 이쪽 삼봉우리 쪽에 막 구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따다 보니까 지금 구름이 똑 잘려버렸어요. 지금 되게 어색하게, 그죠? 이상하죠? 여기 원래 이렇게 더 연결돼서 있었죠? 브러쉬 패널, 자 여시고 브러쉬 등록. 자 이쪽에 브러쉬 패널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X자 바로 밑에 요런 버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를 누르시면 임포트 브러쉬라고 있거든요. 가져오다, 브러쉬 가져오다. 자 임포트 브러쉬 하시면 방금 다운받은 경로에 이렇게 클라우드 브러쉬라고 ABR 있죠, 파일. 걔를 로드합니다. 로드. 그러면 이쪽에 방금 그 로드 안에가 이렇게 새로 폴더가 돼서 들어오죠. 자 여기 안쪽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구름 모양의 브러쉬들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꼭 추가해서 하세요. 추가 수정을 위해서. 자 최상단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흰색으로 브러쉬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구름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하셔서 흰색으로 하셔서 원하는 구름 모양을 한번 집어내보세요. 처음에 브러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좀 이렇게 집어내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졌죠? 구름을 한번 찝을 때마다 레이어를 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수정하기가 편해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계속 같은 브러쉬로 하면 되게 재미없어져요, 그림이. 그래서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름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브러쉬가. 그죠?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또 이렇게 레이어별로 다르게,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삼봉우리 근처는 가까우니까 이렇게 선명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여기 허공에다 찍은 애는 저는 멀리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퍼시티를 좀 낮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도 삼봉우리보다 살짝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서로 차등해서 주면 조금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삼봉우리 앞에 있는 애들은 엄청 선명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브러쉬를 같은 걸 이렇게 두 개 찍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무 똑같잖아요. 이거 진짜 합성 거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T를 통해서 여기 워 있죠. 이걸로 모양을 좀 변형해 주세요. 이렇게 같은 애가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비틀거나 해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형을 하시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 없겠죠. 물론 이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찍는 게 나은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좀 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까지 생성을 해보세요. 일단 오퍼시티를 100으로 올리시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구름까지 만들어내줬으면 자, 이쪽에 이제 원작을 보시면 원작에 이런 식으로 재미를 위해서 뭔가 포인트 같은 애들을 조금씩 넣어줬거든요. 뭐 거북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심심하다 이런 데가, 그러면 뭐 배 같은 걸 넣는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넣고 싶은 요소를 하나. 자, 그다음에 수면 위에다 뭔가 내가 넣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를 넣었거든요. 근데 수면의 특징이 얘가 반사돼야 돼요, 밑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복제하신 다음에, 그럼 같은 애가 두 개 쌓여있죠. 그 중에 밑에 있는 애를 컨트롤 T로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신 다음에, 두 개가 중첩돼 있죠. 여기서 뒤집힌 애를 오퍼시티를 이렇게 팍 낮춰버리면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죠? 쉐입이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넣고 싶은 요소를 하나 넣어보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제해서 수면 위에 뭐 넣으신 분들은 복제해서 뒤집은 거예요. 그냥 다 오퍼시티 낮춰버리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돼가시죠. 이렇게 해서 합성 요소를 하나 더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 처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파란 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면 빛이 투가 돼서 이 그림자로 닿을 때 얘가 이렇게 딱하지 않고 뭔가 파란색 요게 빛이 투가 된 그 색깔이 여기 비춰지거든요. 자, 그거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 맨 위에다 했어요 지금. 브러쉬. 자, 브러쉬는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에어브러쉬로 하셔서 요 물색 있죠? 하고 싶은 물색으로 찍으신 다음에 요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투영했으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비춰지겠죠? 요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비춰질 거고, 우리 또 속성을 바꿔볼게요. 저는 은은하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이너 라이트로 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좀 이렇게 많이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쪽 밑에도 그렇겠지만 요런데 사물과 부딪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칠 거예요. 이런 푸른 느낌이 이렇게, 그죠? 사물과 부딪히는 이쪽 부분에도 푸른 느낌이 이렇게 들겠죠. 투영돼서 그림자에 비치는 어둠에도 비추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느낌 전, 후, 그죠? 저는 라이너 라이트라는 속성으로 했고요. 오퍼시티는 20% 정도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할 속성이에요.
레이어를 최상단에 놓으셔야 돼요. 저 효과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라인 라이트는 지금 저 브러쉬 소성을 줄 게 아니라 브러쉬 그냥 노멀로 칠 거예요. 레이어 소성을 바꾸고 레이어 칠하면서 보시면 노멀 상태로 칠하시고 마지막에 레이어 부분 저는 이걸로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느낌이 좋으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더 좋은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빛이 투과되는 느낌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전구에 진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유리라면 빛과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질 거예요. 그죠? 자, 얘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모양을 잡는다면 레이어 또 추가해서 레이어 추가. 나는 이쯤에 한 요런 모양을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를 흰색으로 칠해주죠. 요거 일부러 칼같이 보이게 하려고 제가 요거 올가미로 그냥 약간 랜덤하게 동그랗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쪽도 올가미로 이렇게 해서 대신에 요 형태 있죠. 요 전구의 요 흐르는 형태 걔랑 각도랑 비슷해야 돼요. 얘도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오퍼시티는 살짝만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이라이트를 추가해보세요. 이게 좀 더 효과적이게 하려면 이렇게 물체가 살짝 겹치게 하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아요. 지금 살짝 겹치게 해서 오버시티를 살짝 줄여줍니다. 저는 67%로 줄였어요. 그게 한 번에 잘 안 되면 그리신 다음에 카운터 티에도 워업으로 모양 좀 변형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워업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눕기를 따시고 레이어 순서상 전구보다 뒤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전구와 살짝 이렇게 겹쳐지게 잡아주면 조금 더 좋아요. 빛방향 때문에 뒤집어 주시면 좀 더 좋고, 왜냐면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배치 사이즈도 조절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하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배치. 눕기 따져서 배치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좌우 빗방울 앞쪽 위에서 반대로 돼 있으면 컨트롤 T에서 클릭 붙여가지고 좌우 빗방울 앞쪽 위에서 넣어주세요. 좀 이거를 배치하신 다음에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시려면 여기 바닥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서 여기 이 사막이랑 이 경계면 있죠. 요거 여기 이렇게 이 등대가 여기에 가려지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지우개로 요 사막만큼 이렇게 지어서 이 사막의 모양이 보이는 게, 그래서 이 언덕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여기를 지어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게 훨씬 보기 좋거든요. 또 끊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오퍼시티를 낮추신 다음에 원본 사막 모양대로 요 밑에를 지어서 여기 마치 언덕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쉐입을 사막 그 라인은 살리고 등대 자체는 언덕 뒤에 빠진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유리에 살짝이라도 겹치게 이렇게 하신 분들, 자 근데 유리가 여기가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유리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만큼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유리가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잡으셔서 여기만, 여기 이렇게 겹쳐졌죠? 여기만 선명도를 낮추겠습니다. 어떻게?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이쪽만 살짝 이렇게 낮출게요. 쓸데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이렇게. 그러면 유리에 가려진 부분이랑 유리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선명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본인이 자유롭게 넣고 싶은 아이를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연히 나온 거예요? 이거 의도했어? 오, 거의 전문가인데? 야, 갑자기 이상한 데서 전문가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비행 렌즈를 하고 뭐 색도 약간 바꿔보면 좋겠죠? 애드저스트먼트로 좀 어울리게. 하늘에 저렇게 있으면 그 공기 그 원근 때문에 얘가 완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이건 약간 미술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만약에 파란 하늘이면 파란색 그 색감이 묻어난 것처럼 물체가 보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넣는 물체가 저는 독수리를 약간 노란빛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약간 누리끼리하게 색을 좀 첨가했어요. 이 아이를. 근데 여기가 완전 파란 하늘이었다면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우리가 파란 하늘 밑에서 멀리 있는 물체 보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현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효과들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요거는 원래 없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넣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요거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를 다 합쳐서 레이어로 따로 복제하고 싶다. 원래는 컨트롤 J 누르면 하나만 복제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복제하고 싶은 애를 전체 선택, 컨트롤 A 이렇게 전체 선택됐죠? 자,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복사가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C예요. 컨트롤 시프트 C. 그다음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자, 여기 맨 위에 최상단에 다 레이어가 병합된 형태로 만들어서 들어와졌죠. 그러면 원본 훼손 없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 복제돼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역을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부분만 눈에 보이는 레이어 다 합치고 싶어. 여기만 이 상태로 잡고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하면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딱 어떤 그 부분만 레이어로 다 합쳐서. 자, 근데 우리는 렌즈 플레이어를 넣기 위해서 전체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효과 렌즈 플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다가 필터 가셔서 여기 보시면 렌더 쪽에 렌즈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필터 렌즈 플레이어. 자, 요 아이를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50mm짜리 렌즈 플레이어, 35mm짜리 렌즈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고, 그죠? 이게 그 우리가 쓰는 렌즈들 있잖아요. 거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들어오는 거를 본인 취향 이것도 맞춰주세요. 저는 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요 태양에다 이렇게 맞출게요. 마치 여기서 진짜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추고 여기 브라이트네스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원을 빛나게 할지 약하게 할지 요정 이것도 본인 취향에 맞추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렌즈 플레이어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가죠. 전이랑 비교해 볼게요. 전, 후, 그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렌즈 플레이어까지 넣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